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하루 즐겁게 잘 지냈나요? 헨리의 동화나라.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잠들기 전에 들으면 좋은 그림 형제 동화를 들려줄 거예요. 그림 형제는 독일 출신의 야코프와 빌헬름 그림 형제로 수많은 이야기를 발표하신 분들이세요. 대표작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에서는 210여 편의 이야기와 어린이 설화가 실렸답니다. 그럼 혜니가 우리 친구들 잠 잘 들 수 있게 그림 형제 동화 들려드릴게요. 하얀 눈과 빨간 장미. 눈보라가 거세게 휘몰아치는 겨울밤이었어요. 몹시 추운 바깥과 달리 숲속의 어느 작은 오두막 안에는 따뜻한 불길이 환히 타올랐어요. 오두막에서는 두 자매, 하얀 눈과 빨간 장미가 난로가에 웅크리고 앉아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하얀 눈이 말했어요. 이 추운 밤에 누가 나다닌담? 빨간 장미가 말했어요. 내가 나가볼게. 빨간 장미는 문을 열자마자 비명을 질렀어요. 집채만한 검은 곰이 우뚝 서서 빨간 장미를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곰이 말했어요. 겁먹지 마, 해치지 않을게.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이고 싶어서 찾아왔어. 그러자 어머니가 곰을 맞았어요. 저런 불쌍한 곰아, 내 딸의 무리를 용서하렴. 어서 들어와서 쉬어. 곰이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곰은 집 안으로 들어와 풀썩 네 발을 짚고 엎드리더니 텁수룩한 털을 푸르르르 털었어요. 그러자 눈송이가 사방에 튀었어요. 난생 처음 곰을 본 하얀 눈은 거대한 곰이 어슬렁거리다가 양탄자의 자리를 잡는 모습을 긴장하며 지켜보았어요.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일단 곰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곰이 아주 점잖게 행동하자 두려움이 곧 눈 녹듯 사라졌죠. 둘은 곰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곰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곰은 졸음에 겨워 머리를 들더니 웅얼거렸어요. 내 옆에 와서 앉을래? 대담해진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곰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곰의 북슬북슬한 털을 쓰다듬었어요. 그러자 곰은 만족한 듯 그르렁거렸어요. 그르렁거리는 소리는 차츰 코 고는 소리로 바뀌었어요.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곰의 품에 파고들었고 머지않아 셋이 함께 고온히 잠들었어요. 아침이 오자 곰은 조용히 숲으로 돌아갔어요. 눈밭에 커다란 네 발자국을 남기면서 말이에요. 손을 흔들며 곰을 배웅하던 하얀 눈이 말했어요. 곰아, 우리 집에 또 놀러 올 거지? 곰은 어깨너머로 돌아보며 대답했어요. 그럼 내가 받아준다면야. 곰은 다음 밤에도 그 다음 밤에도 오두막에 찾아왔고 그 후로도 자주 밤마다 오두막을 찾아왔어요.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점점 더 곰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답니다. 곰이 오면 자매는 곰에게 동그란 꿀빵을 대접하고 곰의 배에 간지러움을 태우고 곰과 함께 숨바꼭질 놀이를 했어요. 곰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둘을 등에 태워주었고 굴을 파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수북이 쌓였던 눈이 어느새 녹아버리고 숲에는 블루벨 꽃밭이 펼쳐졌어요. 봄이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아침 곰이 하얀 눈과 빨간 장미에게 말했어요. 나는 잠시 떠나야 할 것 같아. 하얀 눈이 울먹였어요. 왜? 우리 때문에 속상한 일 있었어?
곰이 대답했어요. 천만에 그럴 리가. 숲에 사는 못된 난쟁이들이 내 보물을 훔쳐가지 못하게 지키러 가야 해. 난쟁이들은 땅이 꽁꽁 어는 겨울철에는 동굴에 숨어지네. 하지만 이제 봄이 왔으니 기어나와서 말썽을 부릴 거야.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곰의 마음을 돌리려 노력했지만 어떤 말도 소용없었어요. 둘은 곰의 털에 얼굴을 파묻고 꼭 끌어안았어요. 하얀 눈과 빨간 장미가 말했어요. 보고 싶을 거야. 곰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보고 싶을 거야. 최대한 빨리 돌아올게.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문을 열어주며 곰을 배웅했고 곰은 슬그머니 집을 나섰어요. 바로 그때 곰의 털가죽이 문빗장에 걸려 조금 찢어졌어요. 하얀 눈은 털가죽 아래로 반짝거리는 황금빛을 보았지만 하얀 눈이 뭐라고 말할 겨를도 없이 곰은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며칠 뒤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땔감을 주우러 숲에 들어갔어요. 얼마 가지 않아 둘은 풀이 높이 자란 풀밭에서 폴짝폴짝 뛰어오르는 이상한 작은 동물을 발견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난쟁이였어요. 난쟁이는 기다란 흰 수염을 늘어뜨리고 있었고 성난 얼굴은 분홍빛으로 달아올라 있었어요. 빨간 장미가 난쟁이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난쟁이가 대꾸했어요. 그럼 문제가 있고 말고 수염이 끼인 거 보면 몰라? 빨간 장미가 살펴보니 난쟁이의 수염이 덤불에 엉켰지 뭐예요. 빨간 장미는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아, 이를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난쟁이가 투덜대며 대꾸했어요. 그럼 멍청한 질문에 답할 시간 없어. 당장 이거 좀 빼봐.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난쟁이의 수염을 잡아당겨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하얀 눈이 말했어요. 기다려봐요.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하얀 눈은 호주머니에서 재봉가위를 꺼냈어요. 그러더니 수염의 끄트머리를 싹둑 잘라냈어요. 그러자 난쟁이가 빽 소리쳤어요. 이 바보 멍텅구리, 내 귀하디 귀한 수염에다 감히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얀 눈이 대답하려는 순간 난쟁이가 허둥지둥 덤불 밑으로 기어들어가 버렸어요. 난쟁이는 거기서 금화 한 자루를 끌어내며 어깨에 둘러맸어요. 그런 다음 뭐라고 웅얼거리고 씩씩거리면서 사라져버렸어요. 며칠 뒤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저녁에 먹을 물고기를 잡으러 강가에 갔어요. 그때 빨간 장미가 말했어요. 저기 좀 봐. 저번에 본 웃기는 아저씨가 또 있네. 정말로 그 난쟁이가 정신 나간 개구리처럼 갈대숲에서 폴짝폴짝 뛰고 있었어요. 글쎄, 이번에는 수염이 자기 낚싯줄에 뒤엉켰지 뭐예요. 하얀 눈과 빨간 장미를 본 난쟁이가 툴툴거렸어요. 너희 둘한테는 두 번 다시 부탁 안 해. 재수 없는 일만 불러오는 녀석들 같으니. 바로 그때 굶주린 물고기가 낚싯줄에 달린 지렁이를 꿀꺽 집어삼켰어요. 물고기가 헤엄쳐 달아나려고 하자 낚싯줄에 수염이 엉킨 난쟁이는 물가로 질질 끌려갔죠. 난쟁이는 꽥 호통을 쳤어요. 이 느려 터진 굼벵이들아! 멍하니 서 있지만 말고 어떻게 좀 해봐!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난쟁이를 도와주러 달려갔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뒤엉킨 수염은 풀리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하얀 눈이 재봉가위를 꺼내 수염을 조금 더 싹둑 잘라냈어요. 난쟁이가 분통을 터뜨렸어요. 자르기는 왜 잘라? 아이고, 이제는 수염이 얼마 남지도 않았네. 어디 남 부끄러워서 얼굴이나 내놓고 다니겠어? 난쟁이는 그 말만 남기고 갈대밭에서 진주꾸러미를 낚아 올려서는 성큼성큼 가버렸어요. 몇 주 뒤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읍내로 가는 길에 들판 위를 낮게 나는 독수리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독수리는 공중에서 빙빙 맴돌더니 갑자기 산울타리 뒤쪽으로 휙 내려왔어요. 곧 외마디 비명이 들렸고 둘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보려고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어요. 이거 놔! 성난 목소리를 낸 건 이번에도 난쟁이였어요. 독수리가 발톱으로 난쟁이를 낚아채서 날아오를 참이었거든요. 풀어줘! 빨간 장미가 용감하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독수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독수리는 기운찬 날개를 퍼덕이며 난쟁이를 땅에서 채갔어요. 바로 그때 빨간 장미가 잽싸게 난쟁이의 외투를 움켜잡았고 하얀 눈은 빨간 장미의 허리에 꼭 매달렸어요. 두 사람과 독수리가 서로 반대쪽으로 잡아당기자 난쟁이는 오락가락 끌려다녔어요. 몇 분간 실랑이를 벌인 뒤 독수리는 마침내 난쟁이를 놓아주었어요. 난쟁이는 땅바닥에 대굴대굴 굴러떨어졌어요. 난쟁이는 큰 소리로 툴툴거리며 허둥지둥 일어나 먼지를 탁탁 털었어요. 내 외투꼴 좀 봐. 둔에 빠진 미련퉁이들. 더 조심했어야지. 그런 다음 난쟁이는 산울타리 밑에서 보석자루를 꺼내들고 쿵쿵거리며 사라졌어요.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마주보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빨간 장미가 말했어요. 좀처럼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날 오후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난쟁이를 또다시 맞닥뜨렸어요. 이번에는 난쟁이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뭔가를 세고 있었어요. 난쟁이는 뒤늦게 그것을 감추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하얀 눈과 빨간 장미가 멈춰서서 그 모습을 다 지켜봤기 때문이었죠. 난쟁이 앞에는 수많은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가 널려 있었는데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어요. 뭘 빤히 보고 있어? 난쟁이가 호통치고는 돌멩이를 집어던지려는 순간 난쟁이의 등 뒤에서 나직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난쟁이가 획 돌아보니 집채만한 검은 곰이 정면으로 달려오고 있었죠. 곰은 위협하듯 이빨을 드러냈어요. 난쟁이는 달아날 틈도 없었기에 잽싸게 머리를 굴려야만 했어요. 난쟁이는 갑자기 곰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곰나리,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나리처럼 거대한 맹수께는 저처럼 조그만 난쟁이는 한입거리도 안 됩니다. 대신 저기 두 계집아이를 잡수세요. 저보다 훨씬 더 맛있을 겁니다. 곰은 성이 난 듯 콧김을 뿜었어요. 곰은 앞발을 치켜들어 난쟁이를 있는 힘껏 때렸어요. 난쟁이는 비틀거리더니 땅바닥에 픽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뒤돌아서 곰을 피해 달아났어요. 바로 그때 곰이 소리쳤어요. 잠깐만, 겁먹지 마. 해치지 않을게. 귀에 익은 목소리였어요.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가던 길을 멈추었어요. 그러고는 정든 친구를 다시 만날 기대에 부풀어 뒤를 돌아보았죠. 하지만 곰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근사하게 차려입은 잘생긴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놀란 하얀 눈이 남자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남자가 대답했어요. 저는 왕자입니다. 저 못된 난쟁이가 저에게 주문을 걸고는 제 아버지의 금은 보화를 모두 훔쳐갔답니다. 곰으로 변한 저는 1년 넘게 숲속을 떠돌았죠. 하지만 난쟁이가 죽고 나니 이렇게 저주가 풀렸어요. 하얀 눈은 쓸쓸히 고개를 떨궜어요. 그러자 왕자가 의아한 듯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함께 기뻐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얀 눈이 대답했어요. 네, 저도 기뻐요. 다만 우리의 친구였던 곰이 그리울 것 같아서요. 왕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곰일 때나 지금이나 저의 마음은 한결같답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얀 눈은 미소를 짓더니 수줍어하며 대답했어요.
이미 친구인걸요. 이후 하얀 눈과 왕자는 친구보다 훨씬 다정해져 사랑에 빠졌어요. 둘은 몇 해 뒤 왕자의 궁전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한편 빨간 장미는 왕자의 남동생과 결혼했어요.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언제나 단짝이니까 네 사람 모두 행복하게 살게 된 것이 놀랄 일도 아니겠죠? 빨간 모자. 포근한 산들바람이 부는 날이었어요. 어느 시골집 빨랫줄에 걸린 빨간 모자와 빨간 망토가 바람에 팔랑팔랑 나부꼈죠. 집에서 한 소녀가 폴짝폴짝 뛰어나왔어요. 소녀는 빨랫줄에서 빨간 모자를 걷었어요. 빨간 모자를 갈색 곱슬머리에 쓴 다음 턱 밑으로 모자끈을 꼭 맸죠. 그러고선 빨간 모자와 어울리는 빨간 망토를 걷어서 몸에 걸쳤어요. 소녀는 자신의 빨간 모자와 망토를 너무나 좋아해서 늘 그렇게 입었어요. 어머니가 모자와 망토를 빨아주실 때만 빼고요. 그래서 소녀는 빨간 모자라고 불렸답니다. 빨간 모자는 나머지 빨랫감을 걷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부엌에는 빵을 굽는 훈훈한 냄새가 가득했어요. 빨간 모자의 어머니는 식탁 위 바구니에 음식을 담고 있었어요. 방금 구운 케이크 한 조각, 과일 조금, 부드럽고 진한 치즈 조금, 그리고 꿀단지도 하나 담았죠. 빨간 모자가 신이 나서 물었어요. 누구한테 주려고요?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께 드릴 거야. 할머니께서 요즘 많이 편찮으시단다. 이거 드시면 기운을 좀 차리시겠지. 빨간 모자가 물었어요. 제가 가져다 드려도 돼요? 할머니 곁에서 말동무라도 해드리면 할머니께서 힘이 나실 거예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우리 딸은 참 속이 깊기도 하지. 어머니는 빨간 모자에게 음식 바구니를 건네고 모자를 바로잡아주며 말했어요. 자, 조심하고 서둘러서 곧장 가렴. 그리고 엄마 말 절대 잊지 마. 절대로 다른 길로 새서는 안 돼. 그리고 절대로 낯선 이와 이야기하지 말거라. 빨간 모자는 어머니에게 약속했어요. 네, 알았어요. 빨간 모자는 어머니에게 입을 맞춰 인사하고 숲속 할머니의 오두막집으로 길을 나섰어요. 빨간 모자는 음식 바구니를 흔들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오솔길을 따라 폴짝폴짝 뛰어갔어요. 아름다운 봄날 아침이었어요. 해가 환히 빛나고 새들이 지저귀고 향긋한 꽃향기가 났어요. 빨간 모자는 할머니 댁에 이미 수백 번은 가봤어요. 하지만 혼자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숲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나무들이 더 커 보였고 주위가 점점 어두컴컴해졌어요. 그 어둠 속에 온갖 무서운 동물들이 숨어 있다고 상상하자 빨간 모자는 조금 겁이 났어요. 폴짝거리던 발걸음은 문득 종종걸음으로 바뀌었고 종종걸음은 다른 박질로 바뀌었어요. 어찌나 서둘렀던지 마주 걸어오던 사냥꾼을 정면으로 들이받을 뻔했어요. 사냥꾼이 빨간 모자에게 인사했어요. 안녕, 빨간 모자야. 오늘은 어쩐 일로 숲에 왔니? 빨간 모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빨간 모자는 사냥꾼 아저씨를 좋아했고 사냥꾼 아저씨가 친숙한 얼굴이라서 마음이 놓였거든요. 빨간 모자는 사냥꾼에게 대답했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몸이 좀 편찮으셔서 이렇게 바구니에 음식을 가져다 드리려고요. 빨간 모자가 말을 덧붙였어요. 할머니 댁에 혼자 걸어가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러자 사냥꾼이 말했어요. 아유, 아주 정이 많고 용감한 아이구나. 나도 마침 그쪽으로 가는 길인데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으련? 빨간 모자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거 좋죠? 빨간 모자는 사냥꾼과 나란히 걸으니 숲이 더는 어두컴컴하고 무서운 곳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빨간 모자가 사냥꾼에게 물었어요. 아저씨는 오늘 숲에서 뭘 하세요? 사냥꾼이 대답했죠. 나는 덩치가 크고 심술궂은 늑대를 잡으려고 하고 있단다. 녀석은 끔찍한 골칫거리야. 농장에 몰래 들어와서 채소밭을 망가뜨리고 가축을 훔쳐먹지. 빨간 모자는 놀라서 숨이 턱 막혔어요. 어머나, 꼭 빨리 잡으시길 빌게요. 머지않아 두 사람은 오솔길이 나뉘는 갈림길에 이르렀어요. 빨간 모자가 말했어요. 저는 할머니 댁에 가려면 여기서 꺾어야 해요. 이제부터는 혼자 가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함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자 사냥꾼은 빨간 모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갈 길을 갔어요. 다시 혼자가 된 빨간 모자는 주위를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참 아름다운 날이구나. 불쌍한 할머니께서는 침대에만 누워 계신데 예쁜 꽃다발을 선물해드리면 기운을 차리실 거야. 빨간 모자는 엄마의 말씀을 잊은 채 오솔길을 벗어나 고개를 까닥이는 파란 블루벨 꽃밭으로 달려갔어요. 블루벨 꽃을 한 송이 꺾고 나니 좀 더 먼 곳에 피어있는 화사한 노란색 수선화가 보였죠. 꽃을 꺾을 때마다 더 예쁜 꽃이 자꾸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빨간 모자는 계속 꽃을 꺾다가 오솔길을 벗어나 점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빨간 모자는 꽃을 꺾는데 정신이 팔린 나머지 늑대와 부딪힐 뻔했어요. 빨간 모자는 비명을 지르며 펄쩍 뒤로 물러났어요. 늑대를 보는 게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늑대가 빨간 모자에게 말했어요. 꼬마야, 안녕. 너 혼자 이 깊고 어두운 숲속에서 뭘 하고 있니? 빨간 모자가 겁에 질려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낯선 이와 얘기를 나누면 안 돼요. 특히 덩치 크고 심술궂은 늑대하고는요. 늑대가 이새로 씩씩거리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나는 덩치 크고 심술궂은 늑대가 아닌걸. 나는 착하고 친절한 늑대란다. 사실은 사냥꾼 아저씨랑도 친구야. 늑대는 아주 멋지고 예의 바른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빨간 모자는 늑대와 얘기해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죠. 빨간 모자는 늑대에게 사실을 얘기했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근처 작은 오두막집에 사시는데 요즘 몸이 편찮으세요. 그래서 할머니께 음식 바구니를 가져다 드리려고요. 할머니 침대 맡에 둘 꽃도 좀 꺾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늑대가 말했어요. 아주 마음씨 착한 아이구나. 하지만 늑대는 입맛을 다시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주 맛있어 보이는 아이인걸. 일단 그 할머니의 오두막집에 가면 점심으로 아이와 할머니를 둘 다 먹을 수 있겠어. 늑대가 말했어요. 저기 저 아름다운 미나리 아제비를 보렴. 그리고 좀 더 멀리 있는 데이지꽃 좀 봐. 꽃다발에 저것들도 넣으면 예쁘겠는데? 빨간 모자가 늑대의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우와, 정말이네요. 빨간 모자는 다른 꽃도 꺾으러 달려갔어요. 늑대는 빨간 모자가 숲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런 다음 할머니의 오두막집으로 달려가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집안에서 나이든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늑대가 빨간 모자의 목소리를 흉내내 대답했어요. 할머니, 저예요. 점심으로 드실 걸 좀 가져왔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소리 높여 대답했어요. 아이고, 우리 착한 빨간 모자구나. 어서 들어오렴. 할머니가 침대 밖으로 나갈 기운이 없구나. 그렇게 늑대는 문을 열고 오두막집으로 들어갔어요. 늑대는 아무 말도 없이 곧장 침대로 가서 불쌍한 할머니를 개걸스럽게 삼켜버렸어요. 늑대는 트림을 꺽 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여기서 여자아이가 오길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군. 늑대는 할머니의 집안을 둘러보며 숨을 곳을 찾았어요. 식탁 밑에 숨어보려 했지만 식탁은 너무 낮았어요.
이어서 옷장 속에 숨어보려 했지만 옷장은 너무 비좁았죠. 그러다 늑대는 마침내 숨을 방법을 찾아냈어요. 덩치 크고 심술궂은 늑대는 할머니의 쇼를 어깨에 두르고 안경을 끼고 취침용 모자를 귀까지 내려 쓴 다음 침대로 기어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누비 이불을 코까지 끌어당겼어요. 누워서 다음 먹잇감을 기다리는 동안 늑대의 입에서는 군침이 났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한편 빨간 모자는 더는 들고 갈 수 없을 만큼 꽃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다 문득 빨간 모자는 이미 점심때가 된 걸 깨달았어요. 그제야 헐레벌떡 자신의 발자국을 되짚어 오솔길로 돌아갔고 서둘러 할머니의 오두막집으로 달려갔죠. 할머니 댁에 도착한 빨간 모자는 걸음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이상하네. 할머니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지 않으시는데. 빨간 모자는 열린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멀리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빨간 모자예요. 음식이랑 꽃다발을 가져왔어요. 빨간 모자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때 이불 밑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착한 우리 아가, 어서 오렴. 빨간 모자는 생각했어요. 세상에, 할머니께서 몹시 편찮으신 게 분명해.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잖아. 침대에 다가선 빨간 모자는 화들짝 놀랐어요. 할머니의 모습도 평소 같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빨간 모자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나, 할머니 귀가 정말 크시네요. 그러자 낮은 목소리가 대답했죠. 그래야 내가 하는 말을 더 잘 듣지. 빨간 모자가 말했어요. 눈도 정말 크시고요. 그래야 너를 더 잘 보지. 늑대는 이렇게 대답하며 일어나 앉았고 이빨을 내보이며 씩 웃었어요. 이빨도 정말 크세요. 빨간 모자는 놀라서 숨을 삼켰어요. 그때 늑대가 소리쳤어요. 그래야 너를 더 잘 먹어 치우지. 늑대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빨간 모자를 통째로 꿀꺽 집어삼켰어요. 모자와 외투까지 몽땅 다요. 늑대는 둥글게 차오른 배를 두드리고 만족스레 트림을 하며 말했어요. 이제 낮잠을 좀 자야겠는데. 늑대는 하품을 하고는 다시 침대로 올라가 코를 골았어요. 얼마 뒤 사냥꾼이 빨간 모자 할머니의 오두막집에 들렀어요. 사냥꾼은 생각했어요. 어르신께서 뭐 필요하신 건 없는지 알아볼까? 사냥꾼이 문을 살며시 두드렸어요. 하지만 대답 대신 들려오는 건 드르렁거리며 요란하게 코 고는 소리뿐이었어요. 사냥꾼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 어르신이 이렇게 심하게 코를 고는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르신께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군. 사냥꾼이 창문 너머로 들여다보니 할머니의 침대에 덩치 크고 심술궂은 늑대가 신나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아, 저 녀석은 드디어 늑대를 잡았군. 사냥꾼은 쾌재를 부르며 오두막집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데도 빨간 모자와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사냥꾼은 의아했어요. 이런, 설마 늑대가 두 사람을 벌써 먹어버렸나?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구하지?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사냥꾼은 옷장에서 커다란 가위를 꺼내 늑대의 불룩 나온 배를 갈랐어요. 싹둑. 그러자 붉은 양탕자 같은 늑대의 백가죽이 펼쳐졌어요. 싹둑싹둑. 이번에는 빨간 모자가 나왔어요. 싹둑싹둑싹둑. 이어서 빨간 모자의 할머니도 나왔어요. 할머니는 몹시나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죠. 빨간 모자는 사냥꾼에게 와락 안기면서 울었어요.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와는 너무 무섭고 힘들었어요. 잠시 후 늑대가 아직 잠든 동안 세 사람은 꾀를 내었어요.
사냥꾼이 돌덩이를 하나를 주워오면 빨간 모자는 그걸 늑대의 뱃속에 가득 채웠어요. 그 다음에는 할머니가 늑대의 배를 꿰매버렸죠. 사냥꾼이 확신에 차 말했어요. 이로써 말썽꾸러기 늑대도 잊지 못할 교훈을 얻을 겁니다. 바로 그때 늑대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늑대는 배를 문지르며 끙끙거리고는 말했어요. 욱! 뭔가 몸에 안 맞는 걸 먹었나? 소화불량인가 본데. 늑대가 침대에서 기어나오자 늑대의 몸속에서 돌덩이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어요. 늑대가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내 몸이 왜 이러지? 그러자 빨간 모자가 늑대에게 키득거리면서 대답했어요. 우리가 내 뱃속에 돌덩이를 넣고 꿰매버렸거든. 이제 네가 나타나면 모두들 그 소리를 듣고 알아차릴 거야. 이제는 2번 다시 가축을 몰래 훔쳐먹고 돌아다니지 못할걸? 빨간 모자의 말에 늑대는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었어요. 아, 불싸! 내가 당하다니! 내 놈들이 나보다도 훨씬 야가 빠졌구나! 늑대는 툴툴거리고 쿵쿵 발을 구르며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늑대가 움직일 때마다 늑대의 몸속에서는 돌덩이들이 달그락달그락 했죠. 덩치 크고 심술궂은 늑대는 뱃속에 돌덩이가 가득 찬 이후로 먹고 살 방법을 바꿔야만 했어요. 움직이기만 해도 너무 시끄러워서 사냥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늑대는 동네 농부들의 밭에서 허수아비가 되어 짐승들을 쫓아주며 돈을 받고 살게 되었답니다. 한편 위험을 겪고 난 빨간 모자는 어머니의 말씀을 언제나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다른 길로 새지 말 것, 그리고 절대로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 것, 특히 덩치 크고 심술궂은 늑대하고는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라푼첼. 마녀의 집은 높고 음산한 담으로 빙 둘러싸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담 안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죠. 이웃집 방앗간 주인의 침실 창문에서는 마녀의 정원이 내려다 보였어요. 하지만 방앗간 주인과 아내는 그곳에 감히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죠. 그러다 방앗간 주인의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 온갖 별난 음식이 먹고 싶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 방앗간 주인의 아내는 창밖으로 마녀의 정원에서 자라는 잎이 무성한 초록색 풀을 발견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여보, 저 예쁜 라푼첼이 보여요? 저걸 좀 따서 샐러드에 넣어 먹고 싶어요. 남편은 걱정스레 말했어요. 그리 좋은 생각 같지는 않소. 대신 맛있는 치즈를 좀 뿌리면 어떻겠소? 아내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다른 어떤 음식도 당기지 않았어요. 식사를 거른 아내는 날이 갈수록 안색이 창백해지고 초췌해졌어요. 방앗간 주인은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기에 아내가 그토록 불행한 모습을 보기가 괴로웠어요. 그래서 몹시 겁이 났지만 아내에게 먹일 라푼첼을 조금 따기로 결심했어요. 방앗간 주인은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담을 넘어서 마녀의 정원으로 들어갔어요. 운이 좋게도 마녀는 보이지 않았어요. 방앗간 주인은 까치발로 라푼첼이 자라는 곳으로 건너가서 가장 파릇파릇한 잎을 몇 장 따서 주머니에 챙겼어요. 그런 다음 다시 담을 타 집에 돌아왔죠. 라푼첼을 구해오자 아내는 한없이 기뻐했어요. 아내는 토마토와 양상추와 함께 라푼첼을 잘게 썰어 샐러드를 만들어서 저녁 식사로 혼자 몽땅 먹었어요. 하지만 샐러드가 너무 맛있어서 아내는 더 먹고 싶어 안달이 났죠. 할 수 없이 방앗간 주인은 이튿날 저녁 마녀의 정원에 다시 들어갔어요. 황급히 라푼첼을 딴 뒤 떠나려고 돌아서는 찰나 무시무시하게도 마녀가 앞길을 가로막았어요. 마녀의 냉혹한 두 눈은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어요. 마녀는 방앗간 주인에게 불호령을 내렸어요. 감히 네가 내 라푼첼을 훔쳐? 내 목숨으로 죗값을 치를 줄 알아라.
방앗간 주인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신한 아내에게 먹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한결 누그러진 표정으로 마녀가 말했어요. 그래? 왜 진작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정이 그렇다면 라푼첼을 원하는 만큼 따가도 좋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두려움에 벌벌 떨며 방앗간 주인이 물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마녀가 대답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내게 보내라. 방앗간 주인은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그 말을 감히 거절하지 못했어요. 살아서 도망친 것만으로 감지덕지했죠. 그는 도로 담을 넘어서 아내에게 돌아갔고 마녀의 정원에서 딴 라푼첼을 건네줬어요. 하지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몇 달이 흘러 방앗간 주인과 아내는 아기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앗간 주인은 마녀와 한 약속을 잊으려고 애썼지만 마음속에 숨긴 섬뜩한 비밀은 그의 행복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방앗간 주인의 아내가 아기를 낳은 날, 마녀가 아기가 있는 방에 나타났어요. 마녀는 방앗간 주인에게 당당히 요구했어요. 아기를 내놓아라.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방앗간 주인이 소리쳤어요.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닙니다. 마녀가 으르렁거리듯 말했어요. 약속을 지켜. 나는 내 몫을 받으려 왔어. 마녀는 방앗간 주인을 밀어제치고 요람에서 갓난아기를 낚아채더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마녀는 아기에게 라푼첼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바로 방앗간 주인이 마녀의 정원에서 훔쳐간 풀의 이름이었죠. 마녀는 라푼첼이 자라자 라푼첼을 노예처럼 부려먹었고 한시도 자기 곁을 떠나지 못하게 감시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라푼첼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어요. 금발머리는 햇살처럼 찬란히 반짝거렸어요. 머리카락은 빠른 속도로 풍성하게 자라나 어깨를 타고 허리를 지나더니 발밑까지 굽이치며 흘러내렸어요. 라푼첼의 머리카락은 끝없이 자라났어요. 결국 라푼첼은 엉키지 않게 머리를 묶어야만 했죠. 어느 날 아침, 마루를 쓸고 있는 라푼첼을 보며 마녀는 생각했어요. 저 아이가 나날이 예뻐지는군. 한눈을 팔았다간 반반한 젊은 사내와 눈이 맞고 말겠어. 그래서 마녀는 라푼첼을 숲에 둘러싸인 외딴 탑에 가두었어요. 탑에는 문도 계단도 없었고 하나뿐인 창은 탑의 꼭대기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탈출은 어림도 없었죠. 마녀는 탑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면 탑 밑에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라푼첼, 라푼첼, 머리칼을 내려주렴. 그러면 라푼첼은 머리를 풀어 땅으로 늘어뜨렸어요. 마녀는 그 머리카락을 부여잡고는 벽을 타고 올라갔죠. 그렇게 한 해가 흘렀지만 탑 근처에는 아무도 얼씬하지 않았어요. 다들 마녀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라푼첼은 탑 꼭대기에서 무료할 때면 재미삼아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하루는 젊은 왕자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산들바람에 퍼지는 라푼첼의 감미로운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왕자는 말을 세우고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라푼첼의 노래가 너무나 아름답고 구슬퍼서 왕자의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왕자는 탑 주위를 맴돌며 문을 찾아보았지만 헛수고였어요. 창문을 올려다보고 소리치려는 찰나 왕자는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왕자는 잽싸게 나무 뒤에 숨었죠. 잠시 후 마녀가 당당히 탑 쪽으로 걸어와서는 소리쳤어요. 라푼첼, 라푼첼, 머리칼을 내려주렴. 그러자 창에서 따은 금발머리가 내려왔고 마녀는 머리채를 잡고 벽을 타며 올라갔어요. 왕자는 꾀를 내어 마녀가 탑을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창문을 향해 소리쳤어요. 라푼첼, 라푼첼, 머리칼을 내려주렴. 라푼첼의 따내린 금빛 머리채가
다시 출렁거리며 내려왔어요. 왕자는 라푼첼의 머리칼을 붙잡고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라푼첼은 올라오는 사람이 마녀가 아닌 것을 깨닫고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어요. 왕자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에요. 당신의 노래를 듣고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서 왔답니다. 왕자가 창을 넘어 탑 안으로 들어왔고 머지않아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라푼첼이 슬퍼하며 말했어요. 이야기할 사람이 있으니 참 좋네요. 저는 이 위에서 너무 외롭게 지내요. 얼마나 도망치고 싶은지 몰라요. 라푼첼의 이야기를 들은 왕자가 말했어요. 제가 돕고 싶어요.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생각해냈어요. 그 후 매일 저녁 왕자는 명주실 한 뭉치를 탑으로 가져왔어요. 라푼첼은 마녀 몰래 그 실로 사다리를 짜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다리는 점점 더 길어졌어요. 라푼첼이 탈출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은 시간에 탑에 도착한 마녀가 소리쳤어요. 라푼첼, 라푼첼, 머리칼을 내려주렴. 라푼첼은 머리칼을 내려주었죠. 마녀가 올라오면서 어찌나 세게 잡아당겼던지 라푼첼의 머리카락은 뿌리째 뽑힐 지경이었어요. 라푼첼은 구시렁거렸어요. 아야야, 왕자님보다 훨씬 막무가내세요. 그 말에 마녀가 빽 소리쳤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 교활한 건 나 몰래 사람을 들였다 이거지?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겠군. 마녀는 순식간에 가위를 꺼내와 라푼첼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라푼첼이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아, 이를 어째, 내 머리카락 다 잘려나갔네. 마녀는 받아쳤어요. 앙큼한 건 아직 안 끝났어. 마녀는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나직이 알 수 없는 주문을 중얼거렸어요. 잠시 후 라푼첼은 뜨겁고 메마른 사막 한복판에 떨어진 것을 깨달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넓게 펼쳐진 모래밭뿐이었죠. 그동안 마녀는 잘라낸 라푼첼의 머리채를 침대다리에 단단히 묶었어요. 그런 다음 왕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죠. 머지않아 왕자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라푼첼, 라푼첼, 머리칼을 내려주렴. 마녀는 몸을 숨긴 채 라푼첼의 머리채를 창밖으로 떨어뜨렸어요. 왕자는 머리채를 붙들고 여느 때처럼 탑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꼭대기에 이르러 창을 반쯤 통과한 왕자는 자신을 향해 눈을 부라리는 마녀를 발견했어요. 놀란 왕자가 마녀에게 물었어요. 라푼첼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마녀가 빈정거렸어요. 아하, 어여쁜 애인을 구하러 오셨나? 어쩌나? 너무 늦은 것 같은데. 그 애는 여기서 아주 먼 곳으로 보내버렸지. 이제는 영영 볼 수 없을걸? 그러더니 마녀는 음흉한 웃음을 흘리며 덧붙였어요. 신부감을 찾는다면 물론 여기에도 없지는 않지. 왕자는 심한 충격을 받았어요. 왕자는 탑에서 도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서두르다가 그만 손에 힘이 풀리고 말았어요. 왕자는 탑 아래로 곤두박질하며 떨어졌어요. 가시덤불이 없었더라면 왕자는 죽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왕자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가시덤불에 두 눈이 찔려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죠. 왕자는 일어나려고 애를 쓰며 반항하듯 소리쳤습니다. 어떻게든 라푼첼을 찾아낼 테다. 몇 달 동안 왕자는 라푼첼을 찾아 헤맸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라푼첼을 보았는지 물었지만 라푼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자는 사막의 변방에 있는 시장에 들렀어요. 왁자지껄한 소음 사이로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왕자는 기뻐서 날뛰었어요. 왕자가 크게 소리쳤어요. 라푼첼! 그러자 라푼첼이 달려와 왕자를 꼭 껴안았어요.
라푼첼이 왕자에게 속삭였어요. 아, 눈이! 라푼첼은 왕자의 두 눈에 차례로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어요. 라푼첼의 눈물이 뺨에서 흘러 왕자의 두 눈에 떨어졌어요. 왕자가 눈을 깜빡이자 흐릿한 눈물 너머로 라푼첼의 아름다운 얼굴이 나타났어요. 왕자가 소리쳤어요. 당신이 보여요! 왕자는 모래밭에 무릎을 꿇고 라푼첼의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어요. 이제야 당신을 찾았군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푼첼은 한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물론이에요. 두 사람은 왕국의 모든 백성을 결혼식에 초대했어요. 물론 방앗간 주인 부부도 초대했죠. 마침내 다시 만난 라푼첼과 부모는 서로 매우 기뻐했어요. 더없이 행복한 날이었죠. 사방에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새들이 노래했고 햇살이 눈부시게 빛났어요. 다행히 마녀는 결혼식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마녀는 그 후로 아주 오랫동안 심통이 나 있었지만 라푼첼과 왕자를 다시는 괴롭히지 않았답니다. 해니의 동화나라, 오늘은 그림 형제 동화 3가지를 들려주었어요. 어땠나요, 친구들?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쏙 들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알찬 하루였길 바라며 우리 친구들 잘 자요. 좋은 꿈 꿔요. 안녕.